자,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곽 크기를 구하는 과정인데, 정다각형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되고 각도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만 혹은 각만 같으면 안 되고 변도 다 같고 각도 다 같아야 정다각형이 되죠. 근데 이 정다각형에는 안에 이제 정삼각형이면 각이 3개, 정사각형은 안에 각이 4개, 뭐 이런 식으로 다각형의 개수에 따라 각의 개수가 나타날 텐데, 정다각형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보니까 한 내각 크기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 이거지 않았나요? 180 곱하기 n-2. 그 내각의 총합이에요. 그 내각을 정다각형은 똑같이 나눠갔지. 흔히 말하는 n등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n으로 나누게 되면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정삼각형은 내각의 총합이 몇 도죠? 180이에요. 근데 180인데 안에 들어있는 3개의 내각이 이 180도를 똑같이 나눠 갔겠죠.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3등분 하는 겁니다. 60도. 정삼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정육각형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정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하려면 이제 공식에서 적용하면 돼요. 180 곱하기 6-2.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6, 여기 180 곱하기 4.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0이 남고 다시 곱하면 120도. 정육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120도가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각은 했으니까 이번에는 외곽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외곽의 총합은 몇 각형이든 항상 360이잖아요. 외곽의 총합이 360. 걔를 n등분하면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외곽 크기는 n분의 360. 몇 각형에는 아무 관계없다. 외곽의 총합은 늘 360이니까 n으로 나누면 한 외곽 크기가 나온다.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11각형에 이렇게 하지 봅시다. 계산 편하게 되니까 정팔각형에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정팔각형의 한 내각을 구하려면 전체 팔각형의 내각이 총합이 얼마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 180 곱하기 8-2. 걔를 팔각형이니까 8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8분의 180 곱하기 6. 이렇게 2로 약분하면 3 남고 여기는 4가 남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45가 되고 2를 곱하면 135. 정팔각형의 한 내각 크기는 135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정도 문제라면 내각의 총합을 통해서 8로 나누면 정팔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구할 수 있긴 한데 저보다 더 쉬운 방식이 있어요. 정팔각형의 한 내각 구하는데 정팔각형의 내각을 구하지 말고 외곽의 총합을 구해보세요. 정팔각형 외곽의 총합은 360이죠? 걔를 뭘로 나누면? 8로 나누면 정팔각형의 한 외곽 크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45도가 되거든요? 약분해보면. 그럼 정팔각형의 내각은 몇 도인지를 알고 싶은데 내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곽을 알아. 45도. 내각과 외곽을 합쳐 몇 도죠? 180이죠. 따라서 한 내각인 x의 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180에서 45를 빼시면 돼요. 135. 위의 방법보다 아래 방법이 훨씬 간편하고 쉽다는 얘기죠. 계산도 쉽고. 뭐 1번이 정확한 풀이긴 하고 좀 더 정석적 풀이긴 하겠지만 2번도 틀린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외곽을 구해서 내각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6-1, 7-1 요 두 개 위아래,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왼쪽 문제, 왼쪽을 전부 다 풀어보세요. 6-1번 문제.
정팔각형의 꼭지점 개수 몇 개인가요? 당연히 8개겠죠.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게 됐을 때 공식은 전체 꼭지점 개수에서 3을 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나와? 아니야, 이게 내가 잘못 썼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고 그 대각선 때문에 나누어지는 삼각형 개수는 그 꼭지점 개수보다 하나씩 더 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8-2, 이 공식이에요. 6개. 내부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6개이다. 그래서 내각의 총합은 180도라는 삼각형의 내각이 총 6개 있다는 얘기죠. 곱하게 되면 1080도. 한 내각의 크기는 얘를 뭘로 나누어라? 8로 나누어라. 나누었더니 135도가 되더라. 네, 이렇게 구했는데 정팔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총합은 360. 이걸 그럼 8로 나누게 되면 한 외곽 크기는 45도. 그럼 내각과 외곽을 합치면 180이 되기 때문에 외곽을 구한 다음에 내각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계산법상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가 이제 과제로 갈 텐데 이 중에 좀 헷갈리는 거 몇 개를 좀 봐드릴게요. 81페이지 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한 내각이 156도인 정다각형을 구하랍니다. 자, 잘 보세요. 잠깐만요. 풀지 마시고 먼저 보세요. 한 내각이 156도인 정다각형이에요. 그럼 정다각형의 한 내각 구하는 공식은 180 곱하기 n-2.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을 n으로 나누었더니 그 답이 얼마? 156.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풀 수는 있습니다. n을 지우고 여기다 곱할 수 있죠? 이걸 분배를 해요. 그럼 180n 마이너스 360은 156n. 이항을 하죠? n 값을 구해야 되니까 각자 이항을 합니다. 그럼 180n에서 156n을 빼면 24n 360. 그럼 이걸 12로 약분한다면 여기 2가 남고 여기는 11로 약분하면 30이 남고 다시 2로 약분하면 15. 따라서 얘는 15각형입니다. 정십오각형입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 이 풀이를. 계산이 복잡하잖아. 자, 보세요. 정다각형의 문제가 나오면 내각보다는 외곽 쪽으로 최대한 문제를 끌어오는 게 유리합니다. 내각보다는 외곽이 유리해요. 그럼 몇 각형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한 내각 크기가 156이에요. 그럼 한 외곽 크기는 180에서 요 내각인 156도를 빼면 한 외곽 크기가 나오겠죠. 이 정도는 금방 계산되잖아요. 24도. 그럼 전체 외곽의 크기인 360을 24도로 나누게 되면 이게 몇 각형인지 알 수 있겠네요. 한 외곽 크기가 24도니까 이걸 24로 나누면 그런 외곽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나누면 어떻게 돼요? 15. 몇 각형? 정십오각형. 이게 아까보다 훨씬 쉽잖아요. 웬만하면 내각보다는 외곽 쪽을 구해라. 그걸 말씀드렸고. 근데 물론 2번처럼 정다각형의 내각 크기의 합을 계산하셔. 그러면 이건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내각을 직접적으로 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 그럼 180 곱하기 15-2. 그래서 180 곱하기 13.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럼 뭐 1800에다가 여기다 3 곱하면 540? 그렇죠? 38, 24? 네. 다 더하게 되면 2340도. 이런 식으로 구해질 겁니다. 여기서 문제 3번. 3번 없는데요? 만드는 거죠, 3번.
이 도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또 내각 구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 대각선 쪽으로 넘어왔죠? 우리가 대각선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각선 총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꼭지점 개수 빼기. 그렇지. 2는 도형, 그 내각 크기 구할 때고, 대각선은 3이죠. 걔를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그럼 여기 빼면 12. 이거 약분하면 6 남고, 얘 곱하면 90개. 네. 정 15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는 90개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각수만, 몇 각형인지 각수만 알면, 이걸 내각이나 외각에 관련된 문제를 대각선 쪽으로 끌고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용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요거 한번 봅시다. 11번. 이것도 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정십각형의 한 내각 크기와 한 외각 크기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를 물어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십각형. 정십각형에, 그죠? 이게 정십각형이면 각이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야. 그 중에 여기 한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다 그려볼게요. 정십각형 중에 한 내각을 확대해서. 그럼 이렇게 내각이 그려지면서 바깥에 이렇게 외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정십각형의 내각이에요. 이건 정십각형의 이제 외곽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각과 외곽을 합치면 몇 도죠? 180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내각을 구하는 게, 내각 쪽에서 푸는 게 편해요? 외곽 쪽에서 구하는 게 편해요? 정자 붙었잖아. 내각이 편해? 외곽이 편해? 외곽이 편해. 내각, 아니, 생각을 해봐. 정십각형의 내각을 구하려면 이걸 계산해야 된다니까? 180 곱하기 10-2.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걔를 또 얼마로 나눠야 돼요? 10으로 나눠야 돼. 정십각형이니까. 그래야 여기는 내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근데 걔보다는 이게 더 쉽잖아. 외곽의 총합은 몇 각형이든 360이고 걔를 10으로 나누면 36도. 이게 훨씬 쉽잖아. 이게 36이면 내각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80에서 36을 뺀 거니까 144도. 그래서 비율을 찾는 거죠. 144가 내각의 비율, 내각의 값. 그 다음에 36이 외곽의 값. 그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 다음 몇 대 몇이에요? 4대 1. 이렇게 되겠네. 아셨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 잘 나온다며요. 이거를 반대로 설명한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형태로는 안 나와요, 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식만 하면 답이 숫자로 나오고, 숫자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잘 보세요. 답이 4대 1이었죠? 지금은 정십각형인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각과 외각을 구한 다음에 그 비율 값을 4대 1로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꿉니다. 정N각형. 몇 각형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N각형에 내각과 한 내각과 한 외각의 비율을 구했더니 그 비율이 4대 1이래요. 이거 몇 각형인지 물어봅니다. 그거 좀 전에 구했던 거잖아요. 정십각형. 좀 전에 구했던 건 반대 과정이잖아.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아까보다는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답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시 풀이를 해야 돼요. 내각과 외각? 이게 정다각형의 일부분 한 각만 그린 겁니다. 여기를 내각으로 두고 여기를 외각으로 둬요. 근데 내각이 4일 때 외각은 1이네? 다시 말하지만 내각 쪽이 편해? 외각 쪽이 편해? 외각, 특별한 말 없어요. 외각 쪽이 편해요. 그 외각 위주로. 180도라는 내각, 외각의 총합에서
이 외곽 부분은 몇 분의 몇을 가진 거죠? 5분의 1을 가진 거죠. 약분합니다. 36이 남아요. 근데 한 외곽이 36이라고 생각해 몇 각형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외곽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몇 도였나요? 360. 그 360을 n으로 나누면, 그 각형수로 나누면 한 외곽의 크기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36분의 360, 그게 n이니까 몇 각형? 정십각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아까 저 문제보다는. 풀이 앞뒤를 바꿔놨는데도 이게 좀 더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따라 또 유달리 또 졸려 하시네?